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지겹게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기축통화 달러의 패권은 붕괴할 것이다. 사실 미국의 몰락을 예언하는 목소리는 수십 년 전부터 반복되어 온 단골 메뉴입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을 집어삼킬 것이라 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월스트리트가 무너지며 자본주의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란 공포도 있었죠. 하지만 냉혹한 시장의 결과를 보십시오. 위기가 터질 때마다 전 세계의 돈은 기승전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겪을 때마다 타 국가들과의 격차를 더 잔인하게 벌리며 보란듯이 멱살을 잡고 부활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그 비밀은 단순히 미국의 천재적인 혁신 기술이나 막강한 군사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신이 미국이라는 영토를 빚을 때 그 어떤 위기에도 결코 망할 수 없는 사기적인 치트키를 땅의 모양에 심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나 제도는 바뀔 수 있지만 산과 강, 바다의 위치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년, 20년 뒤에 봐도 절대 변하지 않을 지정학의 절대 진리, 미국의 사기적인 지리적 패권을 세 가지 치트키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과 장기 투자, 자산이 결국 미국으로 향해야만 하는지 그 확고한 근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치트키, 바로 압도적인 천연 요새입니다. 이 조건을 이해하려면 미국의 최대 라이벌 중국과 먼저 비교해봐야 합니다. 지정학에서 가장 피곤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 바로 이웃나라와 국경을 맞대는 것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오. 무려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인도와는 국경에서 몽둥이질을 하며 싸우고 있고 러시아, 베트남 등 결코 만만치 않은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럽 역시 평원 하나를 두고 수십 개의 나라가 옹기종기 모여 수천 년간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치르며 국력을 탕진했죠.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동쪽에는 거대한 대서양이, 서쪽에는 광활한 태평양이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적국이라도 수천 킬로미터의 바다를 건너 미국 본토를 침공하는 것은 보급 문제 때문에 현대전에서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진짜 이웃은 물고기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위아래는 어떨까요? 북쪽으로는 인구 밀도가 희박하고 자원이 넘쳐나는 우방국 캐나다가 있고 남쪽으로는 경제력에서 아예 상대가 되지 않는 멕시코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국방에 위협이 되기는커녕 완벽한 경제 파트너로 흡수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은 국경 방어에 신경을 곤두세울 필요가 없는 전 세계 유일의 국가입니다. 남들이 육군을 키우고 긴 국경을 수비하느라 천문학적인 돈을 길바닥에 쏟아부을 때 미국은 그 돈을 온전히 자국 경제 발전과 전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해골력에 몰빵할 수 있었습니다. 영토의 위치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 해자인 셈입니다. 두 번째 치트키는 미국의 심장을 관통하는 핏줄, 미시시피강 내륙 수은망입니다. 국가의 거대한 부는 결국 물류에서 나옵니다.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한국까지 싸게 실어 나르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트럭이나 기차로 화물을 나르는 육상 운송은 물길을 이용해 배로 나르는 수은 운송보다 비용이 수십 배나 더 듭니다. 러시아를 보십시오. 땅은 세계에서 가장 넓지만 강들이 대부분 꽁꽁 얼어붙어 있거나 북극해로 흘러가 버려 물류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강들은 바다로 빠져나갈 때 거대한 폭포로 떨어져 배가 다닐 수 없죠. 그런데 미국은 잔인할 정도로 축복받았습니다. 미국 중부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미시시피강과 그 지류들의 항행 가능한 길이는 무려 25,000km가 넘습니다. 이는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항행 가능한 내륙 수로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긴 길이입니다. 이 거대한 핏줄 덕분에 미국 심장부에서 생산된 엄청난 양의 밀과 옥수수, 철광석이 거의 공짜에 가까운 물류비로 멕시코만의 항구까지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이 완벽한 천연 인프라 덕분에 미국은 50개의 주가 파편화되지 않고 거대한 하나의 단일 소비 시장으로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인공운하를 파고 철도를 까느라 막대한 국가 부채를 질 때 미국은 신입해놓은 이 완벽한 천연 인프라 위에서 가장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누려온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트키.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에너지 독립과 셰일 혁명입니다. 과거 미국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있었습니다. 바로 기름이었죠.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중동 산유국들이 밸브를 잠그자 미국 경제도 숨통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막대한 돈과 피를 흘려가며 중동의 바닷길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본토에서 쓸 기름을 가져와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2010년대 지하 안반층을 깨부수고 석유를 캐내는 셰일 혁명이 상용화되면서 지정학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가볍게 누르고 세계 1위의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2026년 현재 미국은 여전히 이란-이스라엘 전쟁의 항모전단을 파견하며 중동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개입은 미국 본토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맹국 보호와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이미 자신의 목줄을 쥐고 있던 중동의 에너지 의존도를 완전히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이 에너지 독립이 가져온 압도적인 맷집의 차이를 보십시오. 만약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혀버리는 최악의 사태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동 기름에 100% 의존하는 유럽과 중국, 한국은 당장 공장이 멈추고 국가 경제가 마비되는 생존의 위기를 겪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릅니다. 물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흔들릴지언정 미국 본토에는 남아도는 싼 기름과 전기가 넘쳐나기 때문에 절대 공장 가동이 멈추거나 나라가 붕괴하지 않습니다. 최근 전 세계의 첨단 반도체와 전기차 공장들이 보조금을 받으며 미친 듯이 미국 본토로 몰려드는 리쇼어링 현상을 보셨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보조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전쟁과 공급망 붕괴의 위협 속에서 식량 넘쳐나고 물류망 완벽하며 심지어 에너지까지 가장 싼 궁극의 안전지대가 지구상에 미국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물가 폭등 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할 때 미국만 나 홀로 골디락스를 외치며 떵떵거릴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이유가 바로 셰일 혁명에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천연 요새, 무결점 물류망, 그리고 무한한 에너지 자급자족. 이 세 가지 지리적 사기성은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연준의 금리가 몇 %가 되든 결코 변하지 않는 미국의 구조적 뼈대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올 때마다 왜 기축통화인 달러 자산을 품고 있어야 하는지, 왜 내 퇴직연금 계좌에 S&P 500 ETF가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지 이제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제 아무리 신흥국이 치고 올라온다 한들 이 변하지 않는 지정학적 룰 안에서는 결국 가장 튼튼하고 비옥한 영토에 글로벌 최고의 인재와 자본이 블랙홀처럼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지정학적 영토의 지분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내일의 뉴스가 아니라 수천 년간 변하지 않는 지도를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돈이 보이는 지정학은 변하지 않는 구조적인 돈의 룰을 가장 날카롭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든든한 나침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돈이 보이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